안녕하세요. 5회차 계획 세우기. 이제 그 수정 과정을 거쳐서 4회차에서 드디어 우리가 또 다시 반복 시행을 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3, 4회차를 우리가 진행했을 때 거의 다 한 거다. 이것을 반복 과정을 계속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3회차는 사실은 이제 기간에 따라서 문제수, 하루당 문제수로 나누고 실행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회차는 계획 수정의 과정, 그러니까 모자란 만큼 혹은 남은 만큼 우리가 나누어서 뿌려줘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과정, 이렇게 3, 4회차 과정을 반복하시면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조금 더 추가된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과정을 반복 실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반복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팁을 3가지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포인트가 되는 팁 3가지를 드릴 건데, 첫 번째 팁은 우리가 수정을 일주일마다 수정을 해도 좋은데, 사실은 수정을 언제든지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정을 했는데 당장 내일 다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3일치가 지나서 다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단 어떨 때 수정을 하면 가장 좋으냐면, 내 의지가 좀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83문제씩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혹은 하루를 몰아서 막 했더니 좀 의지가 약해졌어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계획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 그 의지가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 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해서 문제가 쌓이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3문제씩 풀어요. 58문제씩 풀려는 처음에 계획과는 달리 83문제씩 풀고 어쩌다 보니까 또 다시 83문제씩 한 줄을 더 해야 되고, 결국 58문제의 계획이 아니라 83문제의 계획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가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못할 것 같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고 의지가 너무 많이 꺾인다. 그런 경우에 두 번째 포인트로서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는 이 계획은 사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 계획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2월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3월 5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간을 한 10일씩 늘리고 20일씩 늘리고 한 달씩 늘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늘리는 계획은 딱 맥시멈 5일 정도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늘리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더 적게 늘리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늘릴 거야. 그 다음번 계획 수정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틀을 늘릴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절대 계획에 여유를 줘서는 안 돼요. 내가 여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의지는 꺾이는 거고, 그만큼 공부를 덜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늘리는 기간은 조금씩만 늘려주신다. 굉장히 야박하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연말이 가고요. 1월이 와요. 1월이 오면 학원의 특강이 시작이 되죠. 그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고요. 이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한 권에 대한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투만 끝나게 돼요. 문과 기준의 수투만 끝나게 되죠. 2월까지 수투만 보게 되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수투와 미적원 최소 2권 정도의 계획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 처음에 제가 잡았던 계획에 의하면 58문제씩 풀어야 됐었는데, 실제로는 116문제를 풀게 되는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2권 정도의 계획으로 잡아주시고요. 본인이 이제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3권 정도의 계획, 그러니까 확통을 추가하는 계획, 이과 같은 경우에는 기백을 추가하는 계획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2월이 됐을 때, 2월에 말이 왔을 때
전 과정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방학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의 특강 계획과는 무관하게 본인만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특강은 특강대로 진행을 하고 본인이 풀고 있는 그 문제집은 본인이 풀고 있는 것으로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월이 왔을 때 사실은 2번을 보게 되는 거죠. 특강에서 1번,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집 1번, 이렇게 해서 2번을 보게 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했다. 보통의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혹은 나의 경쟁자들, 멀리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재수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1월에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되죠. 스타트업을 하게 되는 그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돼요. 본인이 재수생이면 이제 그 다른 고3 학생들, 최상위권의 학생들,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월에 특강과는 무관하게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원래 처음에 잡았던 계획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문제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3번째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 포인트가 있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혹은 학원이 좀 적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안 듣고 국어 영어를 듣는다, 혹은 국어 학원만 다닌다, 수학 학원만 다닌다.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학을 안 다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집을 한 권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수투를 풀고 미적분을 추가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고, 그거 말고 기본서를 추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수능 기본서나 개념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한 권을 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총 길게 보면 3권에서 4권, 맥시멈은 6권, 그러니까 기본서 3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집 3권, 이게 맥시멈이 돼요. 최소한으로 하면 기본서 1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집 2권, 이렇게 돼요.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 최소한 2권, 맥시멈 6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최상위권의 학생들 혹은 상위권의 학생들과 드디어 나란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걔네들을 어떻게 이겨요? 걔네들은 우리랑 달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들과 다른지 안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해보고 나서 다르다 안 다르다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의 똑같은 기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조금 추가하셔서 개인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한 주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든 한 주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6회차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6회차가 오면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5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한 주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